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코너링, 자 우리가 이제 코너를 돌 때 우리 초보자분들이 아주 미세한 코너, 약간의 코너가 있고 또 극커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돌아야 남들한테 잘 돌았다는 소리를 들을까? 극커브일 경우는 속도를 많이 줄이는 게 좋죠. 자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저쪽에다 쓸 때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손지한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코너링, 우리가 이제 코너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핸들 조작에 대해서 핸들을 얼만큼 돌려요? 핸들을 얼만큼 돌려야 코너를 돌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일반 운전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냥 돌려. 그냥 돌려. 그냥 길 보고 돌려.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인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 핸들을 돌리는 양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핸들이 한 바퀴 반까지 돌아가잖아요. 끝까지 꺾으면. 그래서 이 핸들을 얼만큼 돌려야 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교차로를 생각해 볼까요? 교차로 회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차로 좌회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사각으로 된 교차로 이런 데서 좌회전을 할 때는 보통 핸들 양이 한 반바퀴 정도, 반바퀴 그 안에서 웬만하면 회전이 다 됩니다. 근데 반바퀴라 그래서 무조건 반바퀴를 딱 돌리면 되냐? 그건 아니겠죠. 핸들을 돌리는 그 속도와 또 그 각도 그리고 차량의 속도, 자 이게 다 비례를 해요. 비례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속도가 빠르면 핸들도 빨리 돌려야 되고요, 속도가 느리면 핸들도 천천히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도도 각도가 좀 급하면 좀 많이 돌려야 되고, 각도가 완만하면 조금만 돌려도 되고, 그래서 이게 보통 한 반바퀴 정도 이렇게 돌았을 때 좌회전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희 연습실에 오면 알려드리는 방법이 좀 쉽게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쉽게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손을 이렇게 잡죠. 손을 이렇게 잡죠. 자 이쪽이 만약에 이제 길이다. 손을 잡으면 왼손은 힘을 빼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리라고 해요. 이렇게 반바퀴. 자 우리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반바퀴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핸들을. 그래서 자 돌리면서 여기서 조종을 하는 거죠. 반바퀴 안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고 길을 보다가 똑바로 되면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회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이제 회전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시야가 가까운 데를 쳐다봐요. 땅을 쳐다보고 갑니다. 아니면 이 유도선,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차가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회전을 이렇게 하면 시야는, 자 일단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유도선의 한 중간 정도를 보면서 가요. 가다가 어느 정도 회전이 중간 정도 왔을 때부터 길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시선은 길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들어오면서 풀어주면서 가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가운데 앞을 보면서 이렇게 회전을 해요. 앞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핸들이 지금 차가 어느 쪽으로 방향이 향해서 가는지를 잘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좌회전 같은 경우는 보통 반바퀴 안에서 도는데, 자 우회전 같은 경우는 각도가 90도로 꺾이죠. 대부분 이렇게 꺾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자 우회전 같은 경우도 완만한 우회전은 자 반바퀴면 돌아요. 반바퀴. 이 안에서 완만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완만하지 않고 좀 급하게 골목길 같은 데나 이런 경우는 보통 한 바퀴 정도, 한 바퀴 안에서 한 바퀴에서 조금 더 아니면 좀 덜, 요 정도에서 회전이 됩니다. 핸들은 보통 한 바퀴 반까지 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유턴은 뭐 끝까지 꺾으면 되죠. 자 그럼 이건 이제 핸들 양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 핸들 양은 그렇게 되고, 이 첨단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힘드네요. 이 첨단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몸이 힘드네. 자 우리가 이제 회전은 보통 좌회전, 우회전, 유턴 이제 이 정도 핸들링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선 처리.
시선 처리가 내가 가는 쪽을 보면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앞만 보고 이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땅만 보고 하다 보면 핸들링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완만한 코너. 자, 우리 초보자분들이 또 완만한 코너를 좀 못 가요. 완만한 코너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코너를 갈 때 자, 대부분 저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시야를, 그러니까 시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야를, 자, 우리 차가 여기 있으면 시야를 이쪽을 봅니다. 이쪽을 봐요. 내가 가는 앞쪽을 보면서 이 선을 보면서 가요. 바로 여기 시야를 여기에 이제 두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가 저쪽으로 쏠릴 것 같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차가 이쪽으로 쏠릴 것 같으면 그때 꺾어요. 꺾으면 많이 꺾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많이 꺾으면 또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또 풀어요. 그럼 많이 풀어요. 그럼 또 일로 가요. 또 많이 꺾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갈피를 못 잡고 지그재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중요한데 시야는 어디를 보냐면 자, 보통 한 이 정도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멀리 시야는 멀리 보면서 그 내 차의 움직임을 그 각도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핸들링이 좀 편하게 되고 좀 이제 자연스러운 핸들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힘을 빼야겠죠. 근데 많이 꺾었다가 많이 풀었다가 이러면 차가 지그재그 가니까 길을 보면서 조금씩 틀면서 그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인 상태로 약간씩 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꺾었다가 조금 절로 나갈 것 같으면 이걸 원위치를 풀어버려요. 그럼 또 일로 나가니까 또 꺾고 또 원위치 풀고. 그러니까 이 바퀴 모양을 약간만 틀어서 이 각도에 맞게 가야 되는데 조금 이쪽으로 쏠린다 싶으면 핸들을 많이 틀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쪽으로 가다가 또 많이 풀어버리니까 또 일로 가다가 지그재그 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시야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야입니다. 응? 여러분들 시야 멀리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좀 전문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보통 극커브도 있고 아니면 완만한 커브도 있어요. 자, 그럼 그런 코너를 돌 때 속도가 너무 늦으면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속도를 많이 못 내니까 속도가 너무 늦으면 뒤에 차들이 이제 막 쫓아오면서 빵빵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좀 내면서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핸들링이 잘 안 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핸들링을 하는 방법을 약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초보를 조금 넘어서 한 중급 정도 되는데 이 중급 정도 됐을 때 칠판 좀 사주세요. 중급 정도 됐을 때 이제 이런 코너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고 우리 뭐 삐약이 분들도 이런 코너링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운전을 하실 때 위험하지 않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초보 때 위험한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초보자분들은 되게 어려워 하시겠구나. 그래서 좀 이제 위험한 상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이제 S자 코스 같은 데를 이제 계속 산길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막 꼬부랑 길을 계속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자, 이럴 때 이제 핸들링을 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속도가 가장 중요해요. 속도가 빠르면 아무래도 비례하거든요. 핸들 속도도.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핸들도 빨리 돌려야 되는데, 너무 빠른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이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면 기본적인 속도를 내면서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코너를 돌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속도를 내면서 갈 때예요. 속도를 내면서 갈 때는 아웃 인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너링을 하는 방법인데, 보통 레이싱 선수들이 이 아웃 인 아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아웃 인 아웃이라는 게 뭐 크게 특별하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핸들링을 내가 조금 덜 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핸들링입니다. 우리가 카레이서 선수들처럼 빠르게 달리면서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요. 조금 핸들을 덜 조작하면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어떻게 가냐면,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자, 이제 우리 차가 이렇게 있죠? 자, 차가 있으면, 자, 만약에 우리가 서행을 한다? 그런 경우면 그냥 가운데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우리 차폭감을 느끼면서 가운데 길을 계속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속도가 좀 빠른 경우는, 아우디 나우스를 어떻게 쓰냐면, 자, 일단 바깥 라인으로 가다가, 바깥 라인으로 타다가, 자, 코너를 돌 때, 자, 코너를 돌 때 바깥 라인을 타다가 핸들을 틀면서 안쪽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 라인. 자, 들어가면서 왔겠죠? 자, 이제 여기서 완만하게 가다가 다시 이제 코너를 돌아야 돼요. 자, 그럼 핸들을 틀면서 또 안쪽 라인을 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웃, 인, 아웃, 인. 완만하죠, 각도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자, 이렇게 가는 것보다 완만한 각도를 그립니다. 완만한 각도. 여기서 틀기 시작하면서 거의 대부분 약간 일자로, 약간 일자 비슷하게 완만하게 가다가 또 다시 꺾으면서 안쪽으로 붙으면서 또 완만하게. 이런 길이 보통 강원도나 이런 데 이제 산길 같은 데 가면, 아니면 제가 이제 고고싱 하면서도 북악 스카이웨이 같은 데 가면 이런 길이 상당히 많아요. 계속 곡선으로. 그럼 이런 곡선으로 갈 때 아무래도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속도가 좀 빠르면 핸들링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핸들 조작을. 근데 요 아웃 인 아웃 방법을 사용하시면 핸들 조작을 조금만 하셔도 부드럽게 완만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차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폭감도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이제 분명히 하시다 보면 코너링을 할 때 옆에 사람들이 네, 멀미나, 야 멀미난다, 야 어지러워, 이렇게 주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아웃 인 아웃의 방법을 좀 사용하면 핸들링을 조금만 사용해도 완만하게 핸들링을 하면서 갈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선을 멀리 봐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가볼게요.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운전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거를 알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여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예요. 자, 우리가 코너링을 할 때 속도를 줄여야 된다. 자, 근데 속도를 줄인다는 것만 알지, 자, 내가 왜 줄여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운전이 처음일 때는 막 겁나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속도를 내게 됩니다. 이 속도를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만심,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이런 코너에서 한 번씩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자, 내가 느끼죠, 몸으로. 야, 이게 코너링 이게 되게 위험하구나. 속도를 내서 상당히 위험하구나. 왜 위험한지 미리 알고 계시면 이제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두 가지 상황이에요. 언더스티어하고 오버스티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건데, 그래도 모르시는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스티어라는 거는 조향이라는 뜻이죠. 조향. 영어로 스티어, 조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핸들이라고 그러는데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죠. 스티어링 휠. 보통 이제 스티어링 휠을 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은 다 핸들이라고 하죠. 언더스티어라는 거는 차 앞쪽이 바깥으로 밀리는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서 회전을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운전에 좀 자만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도로에서 이제 속도를 내는데, 자, 속도는 줄여야겠죠, 당연히. 그럼 속도를 언제 줄이냐?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코너 돌기 전, 속도는 코너 돌기 전 직선로. 자, 이 지점에서 속도를 미리 다 줄여놔야 돼요. 미리 다 줄여놓고
코너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코너를 돌면서 생기는 현상,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가 있는데, 자 언더스티어는 자 쉽게 말해서 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속도가 빠른 경우 이제 핸들링을 합니다. 핸들링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르면 차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이 뭐냐면 앞으로 나가려는, 그러니까 차는 앞으로 나가려는 이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핸들을 틀죠. 핸들을 조향을 하면, 자 속도가 빠를 때는 이 미끌리는 현상이 생겨요. 이 타이어 노면이 미끌리면서, 자 핸들을 내가 틀었어도 자 이쪽으로 가지 않고, 자 이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차는 직진을 하려는 그 힘이 있어요. 코너를 돌지 못하고. 그래서 요 차이, 자 요 차이, 관성. 자 내 차는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조향을, 내 차는 그냥 앞으로 나가려는 그 관성이 생겨요. 이때 요 차이가 슬립 앵글이라고 합니다. 슬립 앵글. 슬립 앵글, 그 차이예요. 이 슬립 앵글이 앞바퀴도 생기고 뒷바퀴도 생겨요. 이 두 가지가 다 생기는데, 자 이때 자 이제 슬립 앵글이 생기면서 이 꺾이는 힘보다, 자 내가 조향을 하는 힘보다, 자 관성의 힘이 더 셀 때, 관성의 힘이 더 셀 때 이렇게 바깥으로 차가 이렇게 안 가고, 자 이렇게 중간으로 가야 돼. 중간으로 우리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완만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나가는 거, 이제 언더스티어가 생겨서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관성 때문에 어떤 차든지 다 이래요.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 자 이런 경우는 그냥 핸들만 살짝 더 틀어주면 돼요. 살짝 더 돌려주면, 조향을 해주면, 자 일로 빠지지 않게 더 꺾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는 이제 밀려버려요. 예, 슬립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자 왼쪽 이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크게 사고가 나겠죠. 보통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언더스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너무 센 거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오버스티어는, 자 우리가 이제 핸들을 조향을 했어요. 자 조향을 하는데, 보통 후륜차들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후륜차들. 그러니까 이제 빙판길이나 이런 데서, 눈길 같은 데서 핸들을 딱 틀었을 때 뒷부분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밀리는 거예요. 뒤쪽 밀리면서, 자 이 차가 이 안쪽으로 빠지는 거죠. 안쪽으로.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차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돌면서 핸들 각도 확 틀어지는 거죠. 뒤에가 돌면서. 쉽게 말해서, 자 언더스티어는 여기서, 자 나는 핸들을 틀었는데 차가 이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버스티어는 핸들을 꺾었는데, 자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뒤에가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뒤에가 돌면서 조향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오버스티어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혹시 여러분들 드리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드리프트. 그러니까 이 오버스티어를 이용해서 드리프트를 많이 합니다. 이 오버스티어가 생기면서 우리가 보통 카트 혹시 게임 해보신 분들 있나요? 카트로는 이제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차가 돌면서 뒤에가 미끌리면서 쭉 이 회전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아마 영화나 이제 카트라이더 보면 이런 이제 오버스티어를 이용해서 드리프트를 하는데, 이 드리프트는 코너를 돌 때 엑셀 페달을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아버리잖아요. 끝까지 밟으면 보통 레이싱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잘 하시는데,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슬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옆으로 쭉 미끄러지면서 슬라이드가 뒤쪽이 슬라이드가 생기면서 이 회전을 하는데, 이때 이거를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이 드리프트 중에도 엑셀을 페달을 밟은 상태로 이렇게 하는, 엑셀 페달을 꽝 밟으면서 하는 드리프트를 그 말로는 전문 용어로는 파워 드리프트래요. 파워 드리프트. 그 다른 말로는 파워 슬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파워 드리프트래요.
왕 하면서 계속 엑셀을 밟으면서 가는 거. 보통 경주용 차들은 이제 후륜 구동이라서, 후륜 구동은 뒷바퀴가 이제 구동을 하는 거고, 보통 승용차는 앞바퀴가 구동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뒷바퀴가 계속 엑셀을 밟으면서 도는 게 이제 파워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이 드리프트는 또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다가 엑셀만 띄어도 그 관성에 의해서 엑셀만 띄어서 쭉 미끄러지는, 핸들 조향을 하면서 그런 게 있고,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하는 드리프트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뭐 드리프트를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관성으로 하는 드리프트가 있고 브레이크로 밟는 드리프트. 그래서 이제 이런 슬립 현상 때문에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생기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나는 핸들을 틀었는데 내가 갈 길로 안 가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게 언더스티어. 핸들을 틀었는데 뒤쪽이 밀리면서 확 돌아버리죠. 그래서 이거 이제 확 돌아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요. 차가 이제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블랙박스 영상에 이런 거 보면 이제 막 도로 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질 때 차가 삥 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쓰는 차들 있죠. 막 저 돌면서 차 자체가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서요. 반대편을 향하고 서 있는 거. 그게 이제 오버스티어가 생겨서 차가 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위험하죠. 이제 속도가 빠를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대처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언더스티어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완만한 언더스티어가 생겼을 때는 그냥 핸들을 내가 좀 더 조향을 해주면 돼요. 조금 더 꺾어주면서. 그래서 핸들 조정을 잘 해주시면 이 언더스티어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완전히 급 언더스티어가 생겼을 경우는 되게 위험하죠. 자,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 없고, 브레이크를 그냥 꽉 밟아주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중에 ABS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ABS가 살짝 밟을 때는 이게 잘 안 터져요. 끝까지 꽉 밟아버리면 이제 ABS가 작동을 하면서 막아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자, 급하게 언더스티어가 생기는 경우는 브레이크뿐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코너링을 돌 때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그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가면 충분히 안전하게 돌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버스티어가 생겼을 때, 자, 이렇게 차가 뒤에가 회전을 하면서 돌아버릴 때, 자, 그럴 때는 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서행뿐이 없습니다. 보통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다른 방법 없고 무조건 서행이고, 혹시라도 만약에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 이건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카운트 스티어라고 그래요. 카운트 스티어라고 핸들을, 자, 우리가 차가 이제 이렇게 돌면, 자, 딱 이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자, 뒤에가 돌죠. 그럼 사람들은 꺾는 방향으로 핸들을 더 꺾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더 돌아요. 더 돌면서 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차가 돌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버려요.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뒤에가 돌 것 같을 때, 자, 이럴 때 대처 방법은 카운터 스티어라고 해서 핸들 방향을 반대로 꺾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순간. 왼쪽으로 틀어버리면 바퀴 방향이 이쪽을 향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밀리는 거예요. 자, 뒤에는 관성 때문에 밀리죠? 바퀴 방향을 이쪽으로 해놓으니까 이쪽으로 안 꺾고 이쪽으로 안 꺾고 이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밀리면서 쭉 드리프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드리프트예요. 쭉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끝까지 꺾진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만 탁 꺾어줘 이쪽으로 이제 그 바퀴가 마찰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지만 이거를 어디서 따로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고만 알고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뒤에가 돌아서 오버스테어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핸들을 더 글로 틀지 말고 반대로 확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조금 그 각도가 이 회전하는 이 각도가 이렇게 확 돌지 않고 돌면서 옆으로 밀리는 거죠. 그냥 옆으로 밀리는 현상. 예. 그래서 드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거를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좀 내가 대처를 할 수는 있겠구나.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생길 경우는 일단 대처는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속도 조절을 하는데 속도는 언제 줄이냐? 회전을 하면서 줄이는 게 아니라 회전 전에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다 줄이고 코너를 진입하면서 적정 속도에 맞는 코너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사용하려고 일부러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데 보통 눈길이나 빙판길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비 오는 날 수박 현상 때문에 밀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응급 대처로 사용하시는 거 그런 게 좋습니다.